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 새벽에 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한 장이 덮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YTN의 추은호 해설위원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은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했을 때 그때 청와대 취재기자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지근 거리에서 취재했었던 기자입니다. 추은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저희가 조금 전에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장이란 용어를 처음 들었고, 그러니까 국장이랑 같은 것인가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조금 그 차이가 있다면서요? 예, 지난해 11월에 그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과거에는 국가장 그리고 국민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렀죠. 당시에는 국장은 장례 기간이 총 9일이었고, 그다음에 국민장은 7일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작년에 법이 통합이 됐습니다. 예.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통합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돼가지고, 이 법에 따르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그 장례는 과거에는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이렇게 뭐 서로 입장에 따라서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법이 통합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국가장 경우에는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 또는 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을 남긴 분,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장례 일정 절차는 행정자치부가 제청을 하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발인이 장례 기간이 닷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 경우에는 발인일이 26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이군요. 목요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도 발인일을 26일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26일 될 것으로 같고요. 뭐 특별하게 천재지변이라든가 특별한 예가 있을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장례 기간 5일 그걸 감안하면은 발인은 26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정부는 당장 이제 그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례위원 한 6명 이내로 됩니다. 또 물론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집행위원회를 또 이렇게 꾸리게 됩니다. 거기서 그 장례를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될 거고요. 또 빈소 설치, 또 운구를 어떻게 할지, 또 연결식이나 뭐 안장식 이런 것은 정부가 쭉 주관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해외 공간에서는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장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장지는 아직 뭐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례를 보면은 동작동 국립묘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평생 살아오신 곳이 상도동이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가까운 거리에 바로 뒷산이죠. 바로 산을 넘어가면은 그 동작동 국립묘지가 나오기 때문에 뭐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고 그래서 그 평생 살아왔던 곳이 그쪽이기 때문에 또 나름 또 의미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늘 같이 거명이 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됐고요. 또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평생의 라이벌인 분들이 같은 곳에 모였다.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큰 라이벌이고 또 경쟁 관계였지만은 또 나름대로 협력 관계였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같은 곳에 모신다는 것도 상당히 또 의미가 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치러졌었고 그렇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국장, 국민장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 문제가 늘 좀 신경전의 대상이었는데 그렇었죠. 그게 해소가 된 거군요.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민장으로 치러졌었죠. 그리고 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윤보선 전 대통령 또 이승만 전 대통령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또 본인 가족께서 원하면은 그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직 대통령께서 돌아가실 때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노태우 전
노태우 전 대통령 지금 살아계신 대통령이 이제 또 전두환 전 대통령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논란이 국가적으로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그 국가장이라는 법 통합 개정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워낙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함께 해왔던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갑작스럽긴 합니다만은 고령이시고요, 88세이시고 또 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 조금 기간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 폐렴 증세를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심장 쪽에 좀 부담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끔씩 서울대병원에서 해마다 정기검진을 받고는 했지만은 그래도 워낙 고령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또 입원도 자주 하셨고 예. 뭐 그러셨는데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시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다들 뜻밖의 비보를 접하고 저는 아직 새벽이라서 여기저기 전화 통화는 안 해봤습니다. 무척 예.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역력해 보입니다.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출입 기자들한테 해마다 손명순 여사하고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을 해마다 찍습니다. 해마다 찍은 사진을 연합장에 이렇게 로 보내시는데 지금도요? 예, 지금도 지금까지도 보내십니다. 그러셨군요. 예, 두 분이 같이 있는 사진을 쭉 보내시는데 예. 해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래도 세월이 역시 지나니까 연로해지시는구나라고 항상 연초면 감에 젖었는데 예. 그리고 또 가끔씩은 이제 출입 기자들 중심으로 상도동에 가서 새 인사도 드리고 예. 그랬습니다. 해마다는 건강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는데 예. 그때 한 번은 손명순 여사께서도 같이 참석하신 적도 있고 할애식에 아니면 최근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만 이렇게 한두 번 나오시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세배 받으셨습니까? 올해는 제가 가지는 못했고요. 네. 그리고 일부 기자들이 가든지 그거는 제가 확인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랫동안 가까이서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 하던 시절에 가장 생애 자체가 파란만장하고 늘 그 격동 속에 있었던 생애지만 특히 대통령 5년은 얼마나 힘겹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 그랬을 시절에 같이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셨던 분인데요, 언론인인데 어떤 분이라고 느끼셨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현대사 호가 거산이죠. 거산이죠. 큰 거산, 예. 거산. 호가 말해주듯이 우리 현대사의 큰 산이고 큰 나무였죠. 버팀목 같은 나무였고 물론 정치인의 삶에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가장 큰 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역사적 필연이라는 것은 문민정부를 이끄신 분이다. 예. 과거에 군사정권이 쭉 이어오던 것을 우리의 정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꾼 대통령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선택이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또 하나의 척결 같은 것을 정관석화 같이 해서 하룻밤새 별이 50개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역사 바로 세우기라든가 금융실명제 이런 다양한 개혁 작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힘이 김영삼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과감성 또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점, 이런 점들이 성격이 그러시죠,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들을 힘있게 추진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분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런 과감함, 저돌적인, 직설적인 그런 것들이요. 지금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막연한데요.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은 약간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좀 좌고우면하다가 위축되고 하는데 이분은 며칠을 치과하든가 혼자 숙고하다가 역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총선에서 그때 민자당이었습니까? 패배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거제도에서 고향인 거제도에 직구하면서 갑자기 그때 이제 당 대표였었고요. 갑자기
후보 조기 가시화론을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엎어버리는 그런 수도 오히려 있었고요. 그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때인데. 그런 때인데 오히려 그 후보 직구하면서 나 이러면은 그 당무 안 하겠다 하고 하다가 갑자기 후보 조기 가시화론을 내세우면서 그걸 역전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 본인이 빨리 대선 후보로 가시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나 힘들었을 때 뭐 역사 바로 세우기 도 비슷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그런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외국 정상과 특히 하시모토 전 일본 총리나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는 연배 차이가 굉장히 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은 대화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좀 우습게 보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시모토 전 총리하고 만찬 자리 이런 걸 할 때는 뭐 보통 약주는 잘 안 드시는데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뭐 형님 동생 이랬다라는 일화도 있고요. 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중국 강택민 전 주석이 그때 국가 주석으로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무척 두 분에서 가깝게 또 서로 고생을 같이 한 뭐 나라는 다릅니다만은 동지로 정치적 동지 비슷한 생각으로 이렇게 우애를 나눴고 또 강택민 전 총리는 전 주석은 워낙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숙소인 호텔 로비에서 피아노도 쳤다고 하는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두 분이 만나서 얘기가 잘 되고 뭐 마음이 통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졌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장점 인정은 주석 만나는. 이게 무라야마 전 총리이시죠. 총리이고요. 정상회담 클린턴 미국에서는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말하자면 뭐 논리적 뭐 이런 것은 좀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친화력이 굉장히 그래서 한번 만나면 그 매력, 인간적인 매력 같은 걸 느낀다 사람들이라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한번 식사를 같이 퇴임 후에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식사 이렇게 아주 소찬이었습니다만 자택에서 저는 그때 처음 뵙는 거였는데도 아주 스스럼 없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에 남고요. 그런 어떤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나 친화력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기억나시는 대목이 있나요? 김영삼 전 대통령 식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징이 칼국수죠. 칼국수죠. 네, 그때 상도동 칼국수 그 이후로 뭐 청와대 칼국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인구에도 회자가 되고 칼국수가 굉장히 유행을 한 기억이 납니다만 그 칼국수에는 멸치가 들어갑니까? 멸치가 뭐 사골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한 번은 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박희부 의원이라고 의원이라고 계셨는데 국회 운영위원회죠.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때 질의를 어떤 질의를 했냐면 청와대에서 사용한 밀가루의 양과 양념의 양을 내놓아라. 뭐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징하면 칼국수고 청와대에 초청 받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칼국수 안 먹으면 섭섭할 정도로 칼국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뭐 그렇게 칼국수 좋아하신다는 것 자체가 식생활이 소박하고 또 검소하신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들을 나타난 거고요. 괜히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거제도에서 부유한 집안이죠. 부유한 집안에서 사시긴 했지만은 그렇게 검소한 청교도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무신분립 뭐 대도무문 이런 휘호 쓰는 그런 모습 저희가 다 기억 많이 봤었단 말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새해에 항상 이렇게 쓰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선물로도 며칠을 많이 보내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도무문 특히 많이 보내셨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 중에서 참 인상 깊은 어록이 가장 사람들 지금도 남아있는 게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말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제 79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박정희 정권 말기 때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의원직 제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저기 그때 제 모습도 나오네요. 조금 전에 보니까. 아, 지금 출입 기자들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잠깐 예, 반기문 그때 청와대 있었죠. 예, 반기문 그 사무총장이 처음에는 그 외교부 관료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전수석으로 계시다가 그 유종화 그 외교안보수석이 그 외교부 장관으로 가면서 외교안보 수석을 마지막에 하시기도 했었죠. 저 뒤에 지금 이세기 전 의원 모습도 나왔고요. 조금 전 그 모습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와대 그 기자들하고 뭐 간담회 같은 거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의 기자 간담회에서 배석하는 사람들도 그 뒤에 조금 전에 누구였죠? 이게 아마 기자회견이나 기자 간담회 정도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기자들이 지금 양쪽에 쭉 앉아 있고요. 네, 네. 정식 기자회견은 아니고 예. 뭐 기자 간담회 같은 그런 거죠.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 때도 그 취임 초하고 비교하면요. 저 때 벌써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머리 염색을 계속 하시다가 예. 그 후반기에 가서는 머리 염색을 안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좀 흰머리가 저기 제 모습도 나오고. 예, 그 옆에 저기 이상일 의원, 새누리당 예, 의원, 그렇습니다. 반기문 예. 총장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저 때 아마 그러니까 뭐 외교 관련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간담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당시 아마 외교안보 수석으로 계시지 외교안보 않았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정확하게 그때 제가 어떤 자리였는지는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은 네. 그 임기 후반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네. 뭐 그때 차남인 김현철 씨 문제 또 그러니까요. 친인척 비리 문제 이런 예.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뭐 얼굴도 그 당시에 보니까 초췌한 모습들이 그러니까요. 좀 불과 한 보여지는데요. 3, 4년 사이에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그 대통령 임기를 지내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취재하면서 그때 아들 문제 매일 터지고 할 때 연두 기자회견 때 김대중 대통령이 오죽 답답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게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면 신문에 게이트가 나오고 하니까 뭐 겁이 나서 신문을 못 보겠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그렇습니다. 나는데 저 당시에 뭐 어떤 그런 답답한 심경을 뭐 하셨습니까? 저 당시에는 그 김현철 씨 문제가 터지면서 TV로 청문회로 중계도 되고 한 한보 상황이었으니까. 청문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아버지로서 아들이 청문회 서고 하는 모습 보면은 예. 무척 그 힘이 빠지고 그 힘들었겠죠.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초청을 해서 목사님들께 위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가끔씩은 뭐 성탄절이나 이럴 때는 뭐 주로 충격교회 다니셨으니까 교회 한 번씩 이렇게 가시기도 하셨는데 주로 목사님들 불러서 위로를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대통령이 사실은 뭐 외부에 한번 나가면 그 경호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니까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 그 예배는 청와대 안에서 경내에서 드리고 퇴임한 뒤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퇴임한 이후로는 초기에는 그래도 좀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정치 현안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물론 많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하셨지만은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으니까 그냥 쭉 자택에서 좀 지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퇴임 이후 직후에도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징이 조깅하고 또 상도동 주민들하고 배드민턴 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일가였는데 초기에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로 조깅하시긴 그러니까 그 약수터 주변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주민들하고 좀 어울리셨는데 좀 뭐 언론에 보도는 잘 안 됐습니다만 그 손명순 여사께서 그동안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불편하신 점이 있어서 그 외부 활동은 거의 삼가시고 또 지금도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손 여사도요? 예, 약간 좀 안 좋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활동은 삼가시고 주로 자택에서 그 방문객들을 이렇게 접견하고 하시는 것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93년 대통령 취임 때 모습이거든요. 저 때
굉장히 젊지 않습니까? 60대 후반이라고 그렇습니다. 믿기지 예. 않을 정도로 젊은 모습입니다. 저 때만 해도 얼마나 김현철 전 부소장하고 굉장히 얼굴이 딱 닮으셨죠. 연상될 정도로. 아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첫째 장남이 은철 씨라고 있고, 예. 그리고 현철 씨는 차남입니다. 물론 위에 따님이 세 분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전부 미국에 거주하십니다. 일찌감치 미국에 가셔가지고, 장남도요. 예, 미국에 거주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예. 국내 정치나 국내 현안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요.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또 외국에서 생활하라고 보내신 그런 기억도 그런 것 같죠. 예. 현철 씨는 그래도 끊임없이 국내 정치 활동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속 벽에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진입이 국회 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예. 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문제에 대해 좀 안타까워했죠. 물론 그렇겠죠. 외모도 자신을 많이 닮았고 예. 또 정치적인 꿈 이런 것들을 쭉 봐왔기 때문에 예. 좀 같이 정계에 인맥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 그걸 이루지 못해서 물론 아쉬움은 안고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택에서의 상도동 자택에서의 황우여 부총리, 현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접견하고 옆에는 김현철 전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이 배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목 그리고 아호 그대로 거산 큰 산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 저희 YTN이 뉴스 특보로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